자, 주제 첫 번째 한번 내용 볼 건데요. 이거 이제 커피 가격 관련된 주요 내용이지만 가장 기본은 이제 수요 공급 변화로 인해서 분석하는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이슈가 이제 커피 가격 상승이잖아요. 그 체감돼요? 체감이 저도 거의 안 되는 이유가 커피를 뭐 매일 10잔씩 먹는 것도 아니고 거의 안 먹는 날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체감되려면 물가 지수와 연결돼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물가라는 것도 보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느껴지는 거지 많이 사용 안 하면 영향 안 받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물가 지수도 어떤 물가 지수 있냐면 체감 물가 지수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을 별도로 묶어서 물가 지수를 만드는데 실제 이제 커피가 상승에 대한 요 내용도 제 입장에서는 별로 느낌이 좀 안 온 내용이지만 수요 공급의 변화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 일단은 커피의 어원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디오피아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디오피아는 커피 생산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생산국 세계 4위. 그래서 이게 동아프리카 지역이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카파라는 지역 때문에 커피라는 이름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주로 이제 커피 생산국 하면은 1위가 브라질, 2위가 베트남이에요. 그래서 주로 지역이 어디냐면 남아메리카하고 동남아시아죠.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온도가 대략 그 내용도 있겠지만 18도에서 한 24도 정도가 유지가 되는 지역 기반으로 커피가 생산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후 변화가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후가 예전보다 많이 올라갔죠. 올라가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의 커피 생산이 이제 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지금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커피의 이제 종류도 보면 두 가지로 나눠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급 커피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아라비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랜드를. 그리고 보통 약간 이제 저급, 그 다음에 뭐 인스턴트 이런 것들은 주로 로부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믹스 커피는 주로 이제 로부스터 이거 가지고 만드는 거고 고급 커피는 이제 아라비카라는 브랜드 가지고 만들게 되는데 지금 커피 가격의 형성은 기본 선물 시장을 가지고 가격 형성이 돼요. 그럼 선물 시장 있고 현물 시장 있죠. 그래서 보통 현물 시장 하면 그냥 보통 우리가 재래시장에 가가지고 바로 앞에서 돈 주고 사는 게 현물이라면 커피 같은 경우는 주로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거든요. 그럼 선물은 앞으로의 가격을 예측하고 미리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슈를 보면 선물 가격 어떤 선물이냐면 원두예요, 원두. 원두의 선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대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 내용 뭐냐? 앞으로 커피의 원두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선물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지금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커피 관련된 국제기구에 있거든요. 그게 커피 국제기구예요. 저도 이번에 이제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국제기구가 따로 있다는 거를. 그래서 커피 국제기구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생산국이 있고, 뭐 소비국도 있고, 뭐 회원국도 있고 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한국은 이제 비회원국, 그러니까 관련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생산국, 소비국, 뭐 회원국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기에 이제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커피 소비량에 대한 지금 얘기 나오지만 세계적 소비량은 20억 잔 이렇게 나오죠. 하루에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뭐라고 나오냐면 연간 1인당 소비량이 약 몇 잔 나와요? 일단 개인적 보시면 하루에 한 잔 먹지 않아요? 그러면 365잔 이상은 나오겠죠. 그냥 직관적으로. 그래서 대략 400잔 정도를 마신대요. 그럼 거의 뭐예요? 중독이에요, 중독. 이게. 그래서 매일 한 잔 안 먹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이거 활용도는 우리 경제학적 개념에서는 아무리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필수재 또는 비탄력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커피는 우리는 필수재 또는 가격에 대한 수요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이다. 요거를 이제 여기서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왜 비탄력인지 설명하려면 일단 가장 직관적 설명은 우리 1인당 연간 소비량이 400잔이 넘는다 라는 강조하시면서 우리는 꼭 하루에 한 잔은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걸 강조하시면서 근거를 좀 제시하시면 좋겠죠. 자, 근데 커피의 또 특징은 플랜테이션 산업을 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플랜테이션인데 이게 이제 플랜테이션이 공장이잖아요. 그래서 커피 공장식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요 내용은 노동 집약적이에요, 자본 집약적이에요? 노동 집약적이라는 거예요. 자본 자체를 못 쓰는, 기계로 활용해서 커피 생산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노동 집약적 현재 생산하고 있다는 게 커피의 특징입니다. 그럼 커피 산업 활성화되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요 내용에 따르면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얘기한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쪽은 굉장히 저임금으로 지금 노동 착취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쪽에서. 그럼 실제 돈 버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이 커피가 생산되면 그거를 가공한 업체가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뭐를 알아두셔야 되냐면 커피의 공급망을 또 알아두셔야 돼. 공급망 개념. 그럼 처음에 뭐하고? 아까 플랜테이션에서 생산되는 거는 보통 이제 원두라면 안 써요. 생두라고 해요. 생두. 그래서 생두가 생산이 되고, 처음에는 아까 얘기한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에서 생두 생산되고, 그다음 이걸 어떻게 한다? 해외로 수출하는 거죠. 수출업자가 있고 공급망을 루트를 보면, 그리고 이거를 뭐 할 거고? 수입하겠죠. 수입을 할 거고. 그럼 이제 중간 이제 운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송. 그럼 주로 운송을 뭘로 해요? 선박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배로 이동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선박 이동. 그래서 지금 오늘 그 기사도 보시면 그 수에즈 운하가 막혔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뭐 예멘 반군 때문에 수에즈 운하를 통한 운송이 약간 이제 차단됐는데, 이게 이제 주로 어디 쪽이냐면 이 지역이 이집트 옆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이디오피아 옆에 있고, 이디오피아가 아까 얘기한 커피 생산국 세계 4위니까 거기 통해서 유럽을 수출해야 되는데 유럽 수출이 지금 현재 막힌 거죠. 그럼 그것 때문에 이제 공급 차단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이제 우리나라 쪽 관련이 없겠죠. 이건 유럽 쪽 수출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 수입. 그다음 이제 뭐 한다고요? 이게 생두니까 아직까지는 가공을 해야 되겠죠. 그게 로스팅이라고 하면 로스팅. 업체가 있을 거고, 얘네가 뭐 한다? 생두를 원두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대표 업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벅스가 있고, 얘네는 커피를 판매하는 커피사지만 로스팅 공장을 따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일단 이제 미국에 많이 있겠죠. 공장들이 있고, 우리나라에 로스팅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근데 이제 워낙 이제 큰 기업들이니까 스타벅스는 대표적인 로스팅 업체 중에 하나다. 그럼 요거를 이제 원두 만들고 그다음 어떻게 한다? 소매 업체로 가는 거겠죠. 그럼 여기 이제 공급망이니까 요 공급망의 취약점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운송, 요 내용 있고, 로스팅 업체 대표는 스타벅스 있으니까 이제 미국에 영향 받죠. 미국 쪽에서. 그럼 우리나라 스타벅스는 어떻게 돼요? 미국으로부터 원두를 수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타벅스 로스팅 업체 통해서 수입하면 그 원두 또 활용해서 스타벅스가 커피 생산하기 때문에, 만들어내기 때문에 수입에 따른 부담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공급망을 좀 알아두시면 편안하게 좀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전반전 내용 좀 말씀드렸고,
자, 오늘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커피 가격 상승의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상승하는가?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제 본문 내용 보시면 답안 쓰였겠지만 첫 번째 뭐 나왔어요? 기후 변화. 그러면 아까 이제 기후 변화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아까 생산되는 지역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생산되는 지역을 기반으로 약 18도에서 24도가 기반인데 현재 기후가 올라가다 보니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원두 생산이 또는 생두 생산이 감소하고 있다 라는 거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취약한 공급망. 그럼 취약한 공급망 때문에 일단은 아까 얘기한 이제 운송 차단으로 인해서 예전보다는 생두 가격이 올라가고, 이게 이제 원두 가격 상승으로 연결이 되니까 이로 인해서 가격 올라간다라고 일단 할 수 있죠. 말로만 썼을 때. 자, 그다음 이제 뭘 쓰셔야 돼요? 저희는 모형 쓰셔야 돼요. 대신 이제 문제에 있다시피 수요, 공급, 곡선을 활용해서 쓰라고 해놨죠. 그럼 요거 쓸 때 이제 핵심이 뭘까요? 이 모형에서 이 시장이 무언지를 쓰셔야 돼. 이 시장이 무언지. 일단 그림을 먼저 그려보시고, 일단 세로는 P였죠. 프라이스, 한 개당 가격. 가로는 Q, 퀀티티, 수량. 자, 그러면 여기 그림이 커피 시장으로 그리실 거예요? 원두 시장 그리실 거예요? 생두 시장 그리실 거예요? 이게 나와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커피 가격 상승이니까 어떤 분은 그냥 커피 시장으로 바로 놓을 수 있을 거고, 아까 요 논리로 가려면 생두나 원두로 가셔야 되거든. 근데 보통 이제 생두, 원두를 구분하기 쉽지 않잖아. 그래서 보통 이제 원두 시장 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래서 일단 요거를 쓸 때 원두 시장이라고 쓰고, 그 원두 가격, 원두 거래량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 곡선 그리겠죠. 서플라이 커브는 기본적으로 우상향으로 그리셔야 될 거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원두 공급. 이렇게. 그럼 이제 원두 공급은 아까 생두 생산과 다 관련되니까 아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원두 생산이 줄 거 아니에요. 취약한 공급 때문에 원두 공급이 줄겠죠. 그럼 이제 왼쪽 이동한다고 해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요 곡선 어떻게 그리실 거예요? 아까 비탄력이라고 강조했으니까 디맨드 커브 수요 곡선은 좀 더 가파르게 그리시는 게 핵심이겠죠. 디맨드는 좀 더 가파르게. 원두 수요 곡선. 그래서 이거 쓸 때도 마찬가지로 원두 수요가 비탄력인 이유를 쓰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비탄력 이유 쓸 때 아까 얘기한 우리나라 연간 1인당 소비량 아니면 세계적으로 하루에 20억 잔을 소비하기 때문에 가격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수요는 예민하지 않는다라는 거로 해서 가파르게 그려가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일반적 그냥 우아한 그림보다 좀 더 가파르게 그리시는 게 추가 논점 쓸 게 더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놓고 이제 그 타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수요는 어떻게 돼요? 안정적이에요. 그렇죠? 이 자체는 변할 리 없고 모변화에서 원두 공급 변화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래서 이게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걸 알 수 있고, 다시 기후 변화나 취약한 공급망으로 공급 감소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가격 상승은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상승하겠죠. 그러나 거래량은 크게 줄지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 그림에 따르면 누가 돈 벌어요? 가격은 많이 올라가고 거래량 별로 안 줄었으니까 원두 판매업자들이 오히려 수입이 늘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게 핵심일 거다. 자, 그 다음에 또 본문 보시면 어떤 얘기 나옵니까? 선생님, 저 그림이 커피 소비 시장으로 가면은 그림의 이동이 달라지죠. 커피 시장이요? 원두 시장이 아니고 커피 시장. 커피 시장으로 했을 때는 여기가 커피 수요 곡선. 가격이 먼저 올라가죠. 아닌가요?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고요? 커피 가격 상승으로. 원두 시장 원두 공급의 감소로 인해서. 근데 원두 공급 감소하면 커피 공급도 감소할 거 아니에요. 커피 생산 자체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 커피 시장으로 바꿔버리면 역시 수요 곡선, 역시 비탄력일 거고, 그다음에 원두와 생두 공급 자체가 줄어드니까 예전보다는 커피 생산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서플라이 커브도 역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게 맞죠. 그냥 가격으로 바로 가시려고 했던 거죠, 설명. 예, 커피 가격이 이미 올랐으니까. 네. 오른 상태에서. 근데 커피가 올라가는 그 이유를 지금 보게 되면 기후 변화 이걸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원두와 생두 공급 감소로 인해서 예전보다 커피 생산이 줄 거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예. 왼쪽 2도로 역시 커피 가격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맞죠. 네. 자, 그다음 세 번째 뭐 있어요? 내용에 답안 쓰시고 보시면 또 있죠. 추가. 미국에 뭐 나왔다? 관세 부과라는 내용도 있잖아요. 자, 미국에서 관세 부과하면 왜 우리나라의 커피 가격이 올라갑니까? 요거에 대한 고민이 나오셔야죠. 그래서 이건 그냥 미국 내에서 영향받는 거 아니야? 미국 안에서? 우리나라와 관련이 없잖아요. 미국의 영향이고. 그럼 일단 그림을 그린다면 미국 시장을 그림을 그릴 거고, 아까 얘기했던 원두 시장으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죠. PQ 해놓고 우상의 서플라이 커브, 우항의 디맨드 커브. 그리고 일단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미국은 대국이라고 가정했다. 역시 대국의 근거는 뭡니까? 미국 시장이 세계 시장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걸 강조할 건데, 보통 이제 소비 매출 쪽에서는 25%를 차지해요. 미국 시장이. 세계 시장에서 매출 기준으로 25% 비중, 4분의 1을 차지하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죠. 미국 소비 시장이. 자, 그럼 여기는 역시 어떤 시장? 미국 안에 있는 원두 시장이다. 그래서 미국이 원두를 수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수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이제 국내 가격일 거고, 밑에가 PF0에서 수입제 국제 가격. 그래서 요 길이만큼 원두를 지금 외국에서 미국이 수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때 미국이 뭐하면 원두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면 세계 시장에서 볼륨이 큰 미국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로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고, 밑으로 떨어지고 즉 PF1으로 갔다가 여기다 관세를 더한 것만큼 가격이 위로 올라가게 되죠. 여기다 관세를 다시 더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위쪽으로. 그래서 PF1 더하기 텍스. 그래서 순서 보시면 여기 처음이었다가 이게 내려갔다가 다시금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내려갔다 다시금 올라가고, 최초랑 볼 때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 내에서 원두 수입은 줄어들고 감소, 그 다음에 원두 가격은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 내 원두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근데 저기 처음에 내려간 이유는 여기서 일로 갈 때요? 네.
메테오 갈 때. 일단 이제 국제경제학을 다시 살펴보시면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가 지금 관세를 부과했죠. 미국 안에서. 그럼 세계 시장에서 일단 변화가 발생되는 게 뭐냐면 해당 원두 수요가 줄어요. 그래서 원두 수요 감소로 세계 시장에서 그래서 관세 부과로 원두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요걸로 인해서 수입제 국제 가격이 떨어지고 하락하고 그 다음에 현재 미국이 관세를 부과했죠. 미국 안에서. 그러면 미국으로 원두가 수입이 되면 요 노란 색깔에서 관세 부과된 것만큼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텍스가 지금 요 길이만큼 부과된 거예요. 요 길이만큼. 관세 부과하면은 원두 수요가 왜 감소하지? 비싸지니까. 다시 현재 원두 시장에서 세계 원두 시장에서 미국이 일단 관세를 부과하면 이 가격상 세계 시장에서 해당 원두수가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가격 상승에 따른 인기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두 수요가 세계 시장에서 일단 미국이 지금 볼륨이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얘네 관세를 부과를 해버리면 세계 시장에서는 해당 원두 수요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요가 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떨어진 거고 대신 요게 국내로 미국 국내로 들어오잖아요. 이 제품이. 그럼 들어오면 그때는 관세가 부과되겠죠. 미국 안에서 관세를 부과하니까. 그래서 텍스가 다시 부과가 이루어지면서 요만큼 부과되면 최종 봤을 때 여기서 요만큼만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PF1 플러스 T를 관세 부과 후 국내 시장 가격 네, 관세 부과 후 PF1 더하기 T가 관세 부과 이후에 미국 국내 가격이 되죠. 미국 국내 가격. 자, 그럼 미국 내 원두가 상승했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어떻게 됩니까? 수입이 발생되죠. 그래서 한국으로 원두 수입이 발생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스타벅스를 예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미국 내 공장이 한 10개 정도 있거든요. 거기서 로스팅 하고 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수입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내에 있는 스타벅스 회사들이 이걸 가지고 커피를 생산하게 되니까 커피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요 논리가 들어가야 되는 게 왜냐하면 미국 관세 부과인데 우리나라의 커피 가격 상승으로 연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미국 내의 커피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연결시키려면 이게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어서 한국 내 커피 가격 상승을 가져줄 수 있다. 그러면 만약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커피 가격이 인하하는 전략은 뭐예요? 일단 미국에서 원두 수입을 하면 안 되겠죠. 일단 우리가 직접 어떻게 해도 생두를 직접 수입해서 우리나라 로스팅 업체를 통해서 원두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내에도 로스팅 소매 업체들이 많아요. 한국 내에도.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전략을 한 번 더 짤 수도 있는 거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환율 얘기 나옵니다. 달러 약세. 자, 달러 약세가 커피 가격을 상승시킨대요. 이렇게. 자, 이때 커피 특징은 국제 거래할 때 달러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커피 가격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그런 대표적인 항목 중에 하나가 원유죠, 원유. 그래서 원유, 커피 모두 세계 거래할 때는 다 달러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화가 강세잖아요. 달러는 약세니까. 그럼 원화에서 달러로 환전할 수 있죠. 환전. 그러면 예전에 1달러 1,000원이었던 환율 이렇게. 근데 달러가 약세됐습니다. 그럼 약세되면 어떻게 돼요? 원화 강세 1달러 500원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되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1달러 1,000원일 때는 1,000원 가지고 1달러 교환하겠죠. 근데 지금 이게 1,000원 되버리면 어떻게 돼요? 2달러 될 거 아니에요. 1,000원 2달러. 그래서 지금 1달러였던 게 이제 2달러로 환전할 수 있죠. 그럼 더 많은 달러로 확보가 되니까 커피 수요가 늘어요, 줄어요? 커피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죠. 달러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커피 수요 증가로 커피 가격도 뭐한다? 상승한다는 거다. 이렇게. 자, 따라서 달러 약세되면 어떻게 돼요? 유가도 상승해요. 원유가도 상승한다고요. 달러 약세되면 예전보다 원유 수요가 어떻게 되니까? 증가하니까 동일하게 유가도 상승한다고요. 효과가.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커피 가격 상승 원인을 네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기후변화. 두 번째 취약한 공급망. 세 번째 미국 내 관세 부과. 네 번째 달러 약세. 이렇게. 그래서 네 개의 원인을 기반으로 답안을 쭉 써주시면 되고, 아까 수요 공급 곡선을 그려서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논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수입제, 전량 수입하는, 즉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는 수입제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까? 자, 일단 우리가 수입하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 영향받는 거를 보면 첫 번째가 뭐였냐면 환율이죠, 환율.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국제 가격.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우리나라 소득, 국내 소득 등에 의해서 수입이 결정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량 수입이에요, 전량. 그럼 해외에서 전량 수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뭘 나타내냐? 비탄력이라는 얘기죠. 자, 아무리 가격이 비싸더라도 수입할 수밖에 없는 품목, 이게 전량 수입의 개념일 거고, 그럼 이런 거는 소득과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아무리 소득이 많든 적든 소비할 수밖에 없는 품목이니까.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가장 기본은 두 개. 환율, 국제가격. 환율, 국제가격.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자세히 설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량 수입 물품의 경우는 가장 기본은 환율. 자, 그럼 방금 전에 달러 약세라고 말씀드렸죠.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원화 강세. 그럼 아까 환율 보시면 1달러 1,000원이었던 게 1달러 500원 이렇게 변한다고 가정한다면 수입제 가격은 어떻게 돼요? 1,000원이었던 제품이 500원으로 바뀌잖아요. 우리 원화 표시했을 때. 그러면 원화 표시 가격은 싸지죠. 저렴해지죠. 가격이 상승되죠. 가격은 하락. 근데 수입량은 전량이니까 거의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이게 수입량은 거의 불변. 이렇게. 그럼 수입액 어떻게 돼요? 수입액은 가격 곱하기 수량 아니에요? 그럼 수입의 가격 곱하기 수량은 가격 내려가는데 수입량은 불변이니까 수입액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지금 원두 가격 상승. 이거 국제가격 상승. 그럼 가격 상승이에요. 그럼 가격 올라가도 수입량 어떻게 돼요? 수입량 역시 불변. 그럼 수입액은 증가. 이렇게 되죠. 증가. 자, 따라서 수입량은 변화 없다는 거예요.
전량 수입된 거 수입량은 변화 없고 무엇에 의해서 환율이나 그 다음에 국제가격 변화에 의해서 영향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환율, 국제가격 요 둘로 나눠서 서술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해결책입니다. 해결책을 쓰려면 앞에 있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쓸 수 있어요. 자, 아까 원인 첫 번째 기후변화. 기후변화 해결이 안 돼요. 두 번째 치아가 공급망은 외국에서 공급망이지 국내 공급망 아니죠. 그럼 해결하려면 국내 공급망을 개선해야죠. 공급망 개선. 그래서 일단 유통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자국 내에서 뭐를 더 확산시켜야 돼요? 국내 로스팅 생산 확대를 할 필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로스팅 관련된 생산을 증가시키면 아까 얘기한 이제 미국에서 수입하는 원두 생산이라는 걸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일단 직접 생두를 수입해서 생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국제해결책 중에 하나가 환율밖에 없거든요. 이게 환율. 근데 환율은 커피 때문에 환율 조정은 쉽지 않죠. 커피 하나로 인해서 환율 조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환율 조정은 하나 해결책일 수 있으나 약간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특정 제품에 대한 환율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해결책은 국내 공급망 개선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유통, 로스팅, 생산 관련된 업체 수를 늘린다든지, 그 다음에 외국에 수입할 때는 선물을 시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이게 그럼 요거 활용하려면 어떻게 돼요? 미리 사야 되죠. 미리 선물 쪽에서. 그래서 가격이 앞으로 오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실제 오르기 전에 선물 가격을 좀 더 준다 하더라도 미리 계약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그 공급망 개선에서 네. 국내에서 로스팅 생산 그 업체를 증가시키면 네. 미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인 이제 원두 수입을 원두를 직접 수입해서 수가 있잖아요. 국내에서 이제 직접 생두를 수입해서 로스팅 업체 통해서 이제 원두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은 관세를 부과해서 네. 수요가 그 가격이 인상될 것을 예상해서 수요가 감소하니까 그 국제 가격은 떨어진 상태였잖아요. 그러면 국제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직접 수입하면 생산량이 감소해도 국내에서는 저렇게 직접 수입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국제 가격이 예, 맞아. 그것도 좋은 질문이고, 아까 이제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할 때 요걸 이제 역이용한다면 이게 세계 시장에서 뭐 생두 가격, 뭐 원두 가격이 하락한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미국이 수입하면 여기다 관세를 부과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요 가격 떨어진 상태로 수입을 해버리니까 우리는 관세를 부과 안 한다면 더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는 거죠. 아까 미국 관세에 또 연결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커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어요.